네, 36회 보겠습니다. 35회 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밑줄 그은 책.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왔죠. 그때 황준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바로 조선이 책략,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왔고, 그 내용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 미국과 손잡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이 전국에 보급되다 보니까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에 몰려서 반대했다. 특히 미국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죠. 32번입니다. 가 인물. 자, 가는 서원이 폐를 끼치는 것을 미워했다라고 나오고요. 서원을 폐지한 인물, 서원을 정리한 인물,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척화비를 건립했죠. 특히 신미양요 1871년 미국을 이긴 이후에 척화비를 건립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척화비의 뜻은 뭡니까? 화친을 배척한다. 서양 열강들과의 화친은 없다는 뜻이죠. 33번입니다. 자, 어떤 개혁 정강일까? 3.1천하, 갑신정변이겠네. 아니나 다를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날 일어났고 김옥균이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제왕권을 공고히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의 개혁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일본은 전제왕권이 아니죠. 입헌군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정답입니다. 일본과 친하자고 했기 때문에 청나라랑 관계를 끊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외화 내통한 자는 엄벌을 처한다는,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군이 집강소에서의 개혁이죠. 그럼 니은과 리을일 텐데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 권리를 세우자. 즉 신분제를 철폐하자라는 주장을 했었죠. 니은과 리을. 하지만 이런 주장은 3일 천하 만에 끝나버리고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갑오개혁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34번.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운동을 지원해준 신문 꼭 기억해두세요.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35번. 자,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 1886년에 만든 근대학교는 육영공원이라는 학교입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만이 입학할 수 있었고요. 미국의 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그 교사로 초빙되어서 가르쳤습니다. 36번.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었죠. 그러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라 그랬죠. 고종 황제의 퇴위와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정답은 5번입니다. 37번. 밑줄 그은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 자, 이것은 태해를 가하는 것이다. 태형이죠. 조선 태형령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910년대에 헌병 경찰 통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정답은 바로 회사령이 시행되었답니다. 회사령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이었죠. 통감부가 설치된 것은 1905년, 조선 형평사 1920년대고요. 치안유지법도 1925년, 경성제국대학도 1924년이니까요. 38번. 자, 어떤 인물일까요? 봤더니 신민회를 조직했다라는 것에서 안창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김원봉이라는 인물은 바로 의열단을 조직하고 나중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한 단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4번과 5번 기억해야 됩니다. 윤봉길과 이봉창은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 소속입니다. 이봉창은 도쿄에 천황을 저격하다가 실패했고요.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일본인 군인들을 많이 저격했죠. 39번입니다. 다음 일제 통치 방침이 마련된 배경. 자, 문무관 어느 쪽이라도 임명할 수 있고 보통경찰 제도가 키워드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문화통치 1920년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 방침이 마련된 배경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3.1운동밖에 없죠. 3.1운동 4번입니다. 40번. 가다의 순서.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자, 먼저 나입니다.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에 대한 내용 1920년이고요. 물론 이전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도 있었죠. 같은 해입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같은 해 20년에 간도 참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부대가 자유시로 이동한 것이죠. 21년 사건이고요. 여기서 또다시 러시아 군인의 희생이 됐죠. 1921년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리고 다에 나오는 중국군과 우리나라의 조선혁명군이 연합해서 전쟁을 한 것은 193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요. 나가다, 나가다. 3번이 정답입니다. 41번. 국가총동원령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1930년대부터 45년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1927년은 신간회가 창설된 해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매단체로서 근우회가 결성되고요. 특징은 뭡니까? 신간회와 근우회의 특징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연대라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 간은 근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간회와 연계해서 활동하다가 정답입니다. 자, 43번. 선생님은 이제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고도 박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역사서를 만들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박은식은 민족주의 역사학자고요. 그가 강조했던 것은 국혼이었습니다. 국혼, 나라의 혼이요. 나라의 혼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또 다른 그의 저서는 한국통사였습니다. 한국통사와 지음에 나온 한국독립운동 지열사가 바로 박은식의 저서입니다. 의열단을 조직한 인물 김원봉이고요. 독사실론이라는 역사서를 쓴 사람은 신채호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로 보게 될 겁니다. 진단학회 창립한 사람은 이병도고요. 44번 볼까요? 밑줄 그은 단체인데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든 단체는 바로 조선어 학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왔던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단체는 두 가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기관지 한글을 작성하고요. 한글을 간행하고요. 그리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5번 보면 공출보국이다, 공출이다, 태평양 전쟁 시기다 라고 나오니까 역시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그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바로 민족 말살 통치와 한국 신민화 정책 혹은 병참 기지화 정책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 신민 서사를 국민학생, 지금의 초등학생인데요, 되게 암송하게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이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이고요. 만민공동회 1897년 정도,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이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활동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가 36회로 넘어가 보죠.